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시장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눌림목에서 2차 전지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추가로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바닥에서 관심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때는 모든 종목이 빠집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전기가스, 운수 창고를 제외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 지수보다 빠지거나 지수만큼 빠지거나 그냥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이 빠질 때는 어떤 게 안 빠지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더 빠르게 올라올까? 어떤 기업이 밀리더라도 더 강하게 올라올까? 어떤 기업이 가장 세게 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하락할 때 오를 기업은 모지가 아니라 하락하더라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오를 기업이 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를 하는 거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할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보통 가장 먼저 상승하는 기업이 뭐냐면 산업 자체 추세가 바뀌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 결국엔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뛸 애들은 가장 먼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번다는 거는 똑같이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엔 더 크게 버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 정말 오랜만에 구조적 성장의 초기에 왔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게임이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NC소프트가 한번 큰 2020년도에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때 게임 많이 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계속 하락만 이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런 흐름세가 이어졌는지, 왜 앞으로 추세가 좀 전환되길 기대를 하는지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구조적 성장 초기입니다. 일단 22년에 게임 회사들이 길을 좀 잘못 가요. 어디로 가냐면 메타버스와 NFT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뭐 아직도 상용화든 뭐든 지금 사실 우리 일상에 들어오지 못했죠. 2022년 초에 메타버스와 NFT는 게임 업계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많은 대형 게임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가 미래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넷마블, 컴투스 모두 투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게임 개발보다 더 많은 리소스가 투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니까. 사실 메타버스 NFT라는 건 처음부터 개발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다른 신작 게임 개발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진짜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게임 개발을 미루고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에게는 기술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을 했고 실제 인력도 많이 들였을 거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죠. 그래서 수익성에 타격이 갔고 실제 돈을 계속해서 못 벌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한 100 정도 됐다면은 지금은 한 10 정도로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손실대로 내고 결과는 결과대로 없고 그냥 망했어요. 그래서 대형 신작들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유저들에게 신선한 콘텐츠 제공이 지체됐습니다. 언제? 22년도에 메타버스 NFT라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 돈은 돈대로 잃고 게임은 게임대로 미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잘못된 길 이후에 그럼 한 23년도에라도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후에 24년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진행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확률로 뭐 100번 돌리면 한 번 정도 무슨 좋은 아이템이 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100번 중에 한 번이에요 라고 확률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실제 이 확률을 원래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서 돈을 넣어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뽑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2024년 3월 22일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돌려야 나올 수 있는지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0번 돌려서 한 번 나올 확률인지 100번 돌려서 한 번 나올 확률인지 사실 그 공개를 해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확률 공개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왜? 부정적인 부분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다음번에 뽑힐 것 같은데 다음번에 뽑힐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에 돈을 계속 넣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확률형이었죠. 그래서 확률을 모르니까 내가 한 3번이면 뽑지 않을까 4번이면 뽑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 확률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보입니다. 내가 적어도 1000번은 질러야 한 번 나오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기대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과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게임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그 과금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는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과금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임사는 유료로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게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몇 퍼센트 정도 이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뭐 흔히 얘기한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들은 이걸 공개함으로써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여러 게임사들이 확률 오류 또는 확률 오표기 사실을 밝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하다가 포기를 하니까 좀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은 많은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으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사실 게임사의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는데 이젠 언제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첫 번째, 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했었죠. 과거에 사드 배치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연예인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다 막아버렸습니다. 최근에 무비자 입국 가능하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가 상하이에 가서 팬 사인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게임까지 판호 허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한 2개 정도 내줘요. 그래, 이 2개 정도 중국에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22년도에 7종으로 늘어납니다. 로스트 아크, 에픽 세븐, 메이플 스토리 M, 제2의 나라, 샵 타이탄, 그랑사가, 그리고 23년도에 블루 아카이브 7개의 대제, 쿠키런, 로스트 아크, 메이플 스토리, 뮤레전드,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도 7개가 또 판호 허가를 내줍니다. 보면은 중국이 사실 지금 이 게임을 허가내주는 이 바운더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규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그래도 꽤나 좀 풀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언제 2025년도부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시장 변화 적응 기간을 끝내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NFT 손실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확률형 아이템 공개 적응 끝내고요. 이제는 사실 실수할 일이 없는 거죠. 적응 다 끝냈고 개정안 발표했고 이미 어느 정도 소음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25년도부터는 다양한 대작 게임들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뤄지고 준비하던 대작 게임들이 25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래프톤의 인조이, NC소프트의 아이온2, 넷마블의 7개의 대제 오리진,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카카오 게임즈의 아키에이지 크로니클 등등등등 훨씬 더 많은 게임들이 막 4년씩, 5년씩 준비한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이때부터 준비하던 게임들이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번 11월에 부산 지스타에서 국내 대표 게임 기업들의 신작 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25년에서 26년 출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21년부터 줄어들고 늘어났던 적자가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실적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메타버스 NFT 잘못된 길로 샜다가 확률화 아이템 리스크 맞았다가 정말 3년, 4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그 적자가 접점 찍고 내년부터는 구조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거죠. 어떤 기업만 잘 된다라기보다는 게임 업황 자체가 충분히 반등하거나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더라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입니다. 얘가 왜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번에 나오는 게임이 중요한지. 붉은 사막은 지난 2019년 첫 공개 이후, 공개한 게 2019년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근데 7년 동안 개발을 했고요. 열심히 7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했고, 지금 붉은 사막이 언제 나온다고요? 2025년도에 출시가 된다더라. 그 7년 준비한 게임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뭐래도 사실 그동안 나지 않던 매출이 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어요. 붉은 사막이 현존하는 모든 오픈월드 게임을 뛰어넘는 퀄리티와 게임성을 갖추고 있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7년 준비했으니까 자신감이 있겠죠. 펄어비스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795억 원의 매출을 거뒀고 영업 손실은 92억 적자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어요. 왜? 규제 맞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 잘못 돌아갔다가 비용 테러 맞고 하면서 다 3, 4년 동안 힘들었는데 대부분이 25년도부터 실적이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4년 6월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검은 사막 PC 버전의 중국 출시 및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내 게임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NC소프트죠. NC소프트도 지금 기세가 남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NC가 계속 죽어가니 힘드니 어렵니 주가 계속 빠지기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NC소프트가 최근 12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안 좋은 얘기죠. 호연 등 신작 출시와 라이브 게임 대규모 업데이트로 인한 마케팅 사업 활동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영향이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한다고 돈을 많이 썼다. 근데 어떤 마케팅인데 이게 중요하죠. 9월 30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 저니 오브 모나크의 사전 예약이 500만 건을 넘어섰고요. 11월 4일부터 100개의 서버를 대상으로 진행된 서버 선점 및 사전 캐릭터 생선 이벤트도 일주일 만에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NC소프트 신작 게임에 관심이 많은 상태고요. 거기에 추가로 내년부터 이어지는 신작 아이온2와 호라이즌까지 합세하면 아마 NC의 개혁이, 그러니까 실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실적 개혁이 이어지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 기업 몇 개를 뽑아왔고요. 첫 번째입니다. NC소프트입니다. 22년도 보시면은 2조 5천억의 매출이 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590억 났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23년도에 1,370억 영업이익, 매출도 1조 7천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24년도 올해죠. 올해 어떻게 됐어요? 또 한 920억으로 확연하게 또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매출액도 1조 한 6천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4년도까지 계속 죽쓰는 모습이 생겨요. 왜? 신작 게임도 안 나와, 비용만 늘어. 그러다 보니까 죽었는데 언제? 25년도부터 매출 성장세가 나와주고요. 그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920억에서 내년도 25년에 1950억으로 한 2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년도부터 구조적인 26년도에는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략 한 3천억까지 계산 50%가량 성장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아까 얘기했죠. 올해 검은 사막 PC 버전, 내년에 그 다음에 붉은 사막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영업이익이 대략 160억 정도 내고요. 23년도에 더 힘들어지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 160억. 그리고 올해입니다. 적자 170억이에요. 보면은 실제 여기 매출이 줄었는데 여긴 좀 늘어요. 근데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매출은 2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6,5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 170억 적자에서 얼마? 1,850억 흑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중국 판호 받은 거 붉은 사막 기대감이 내년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16년도까지 2026년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이 거품이 살짝 끼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성장하지는 않지만 이 내년도에 이 급성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 1,480억에서 1조 갔다가 올해 8,500억까지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도 1,760억, 750억, 240억까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매출은 줄지만 영업이익이 600억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1조 8천억, 1조 9천억, 2조 8천억, 그래서 24년도까지 매출이 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22년, 23년도까지 하더라도 애매합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그래서 올해 크래프톤만 올랐어요. 크래프톤만 100% 가까이 상승이 나온 게 뭐냐? 이게 실적 때문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실적이 전환되면서 주가를 보시면은 크래프톤이 어떻게 돼요? 남들 다 죽어갈 때 혼자 올해 실적 전환합니다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남들 다 바닥 기어갈 때 크래프톤만 올라가죠. 그렇게 알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내년 내후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는 이어진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그냥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구나, 얘가 가장 먼저 전환됐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최악이고 대장이라 일컫던 NC가 좀 성장세가 나오는 게 기대감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NC소프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NC소프트에 대해 지금 구간에서의 구조적 반등이나 상승세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난 이해가 됐습니다. NC소프트 충분히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구조가 내년부터 조금 추세 전환하거나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시고 전부 다 무료로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나는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혹시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고까지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14일, 13일, 10일, 1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저희가 장전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오늘 로봇 이슈가 있었고 어려운 관련주가 왜 움직였는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